반응은 규칙은 세 가지가 있어. 우리가 오늘 배울 화학 반응의 규칙은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 아직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뭐 같아요?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겠지, 그지?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 세 번째가 기체 반응의 법칙. 자, 그러면 일단 질량 보존의 법칙이 무엇인지 일단 대략적인 그 법칙의 뜻만 일단 좀 알아보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할게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라부아지에가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라부아지에? 어디서 들어봤더라? 물은 원소가 아니다. 그치? 물 분해할 때. 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화학 반응. 이제 우리가 우리가 지금 배운 이 단어는 사실 뭐 물리 변화, 화학 변화도 배웠지만 사실 화학 변화, 화학 반응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거만 생각하면 되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 시에 우리가 저번에 우리 그 화학 그 반응식을 할 때 왼쪽에 화살표 왼쪽에 있는 게 뭐였지? 반응물. 화살표 오른쪽이 생성물이었죠. 그러니까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응물, 그러니까 아직 반응하기 전, 반응할 물질,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어떻다? 같다. 이게 화학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 또 잠깐 넘겨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게 또 뭔지 잠깐 뜻만 먼저 알아보고 봅시다. 누가 주장했는지도 알고.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 누가 했대요? 프루스트. 라는 과학자가 있고, 이것도 역시 화합물을 구성하는 우리가 화학 반응할 때 화합물을 구성할 때 뭐가 일정하다고? 뭐가 일정하다고요? 성분 원소 사이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거. 요거는 질량이 일정한 거고, 요건 질량비가 일정한 거고. 자, 또 넘겨서 어디 보냐면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짚어주면 기체에서만 해당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화학 반응식이 있었는데 고체와 어떤 뭐 기체의 어떤 반응이라면 이거는 해당되지 않아. 무조건 다 기체여야 돼. 반응물, 생성물이 다 기체여야 하고. 자, 이건 누가 했어요? 게이리사라는 사람이 했는데 기체에서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기체는 이거하고 이거에 되게 변화가 많잖아. 뭐가 뭐를 항상 신경 쓰라고 그래서 기체할 때는 온도와 압력. 그치?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이게 기체는 꼭 이게 필요해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을 할 때 그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질 때 뭐가 성립한다고? 기체가 반응하여 역시 반응물이 있어서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질 때 뭐가 성립한대요? 응? 이건 부피비에 되는 거야. 부피비는 간단한 정수비로 부피비는
근데 이거는 우리 나중에 배울 때 알겠지만 우리 화학 반응식만 잘 만들면 이거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자,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부터 봅시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 첫 번째.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이 같다. 이건데, 자, 이런 게 성립하는 이유가 뭐래요? 여기 보니까 뭐가 변하고 화학 반응할 때도 이건 안 변하잖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변하니까 바로 성립하는 거야.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있냐면 바로 첫 번째, 암급 생성만. 요거 하나 더 얘기할게.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근데 화학 변화, 화학 반응에서도 되고 물리 변화, 거기서도 사실 이거는 성립을 해. 예를 들어서 물과 소금물을 섞었어. 물 10g, 소금물 10g 섞었을 때 몇 g의 소금물이 만들어져요? 물 10g, 소금 10g 섞었을 때 몇 g 만들어져? 소금물 20g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 모두 성립한다. 거기서 줄을 좀 쳐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단어는 사실 화학 반응, 화학 변화가 주인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그래도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한다는 거 하나 짚어주고요. 우리 여러 가지 이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이 보존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암급 생성 첫 번째. 우리 2학년 1단원에서 많이 배웠잖아, 그지? 암급 생성. 대표적으로 우리 뭐 했어? 염화 나트륨과 우리 이거 제일 많이 했잖아. 질산. 그죠? 그게 성립해서 뭐가 만들어졌어? 염화은. 그리고 질산 나트륨.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염화은. 여기 있는 음이온과 여기 있는 양이온이 결합해서 침전물이 만들어졌지. 그지? 자, 이럴 때 질량이 보존이 되는지 보입니다. 직접 실험한 내용인데 보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하면서 이렇게 따로 해서 질량을 쟀어. 그러고 나서 그냥 또 섞어서 또 쟀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질량이 보존됐다는 거죠. 암급 생성은 특별히 뭐가 이렇게 공기중으로 날아가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섞어 놓으면 바로 그냥 암급이 바로 이렇게 우리 원소 분자 모형에서도 보다시피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이 이렇게 결합이 그냥 자리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뭐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기체 발생. 암급 생성은 요 암급 생성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역시 생긴다는 거고. 자, 기체 발생은 대표적인 게 지금 탄산칼슘하고 예로 나온 게 탄산칼슘은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데기 그런 성분들이네. 그거와 뭐가 만나냐면 염산, 묽은 염산, 묽은 염산과 만나면 뭐가 발생해요? 염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겨. 염화칼슘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그다음에 물이 생겨. 자, 그러면 기체가 발생했죠. 그럼 얘가 날아가지만 않는다면 어때? 보존이 될까? 자, 보기 보자. 요거 같은 경우는 기체 발생은 용기를 다 닫아서 실험하느냐 아니면 열어놓고 실험하느냐가 조금 결과는 다른데 용기를 다 닫아놓고 실험했을 때는 질량이 일정해. 왜냐면 저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저런 수증기 형태가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질량이 일정한데
뚜껑을 열어놓으면 당연히 질량이 감소하겠죠. 걔네들이 날아가니까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아 그럼 기체 발생은 질량 보존이 성립 안 하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 날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날아가기 전에는 보존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열린 용기냐 닫힌 용기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질 뿐이지 질량 보존은 성립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열어놨기 때문에 그 기체가 날아간 거지 어떻게 변해서 날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용기에서 일정하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질량 기체 발생 실험도 역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연소 반응. 연소라는 건 뭐예요? 불 붙이는 거. 자, 근데 요거는 연소는 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우리 저번에 그 화학 반응식 할 때도 얘들아 연소는 좀 우리 금속 연소하고 뭐 종이나 가스 연소랑 좀 다르게 화학 반응식 생긴다고 결과물이 그치?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때 금속은 어때? 금속을 연소를 시키면 산소가 결합이 돼서 예를 들어서 구리를 태우면 산소가 결합이 돼서 산화구리가 됐었잖아 저번에 그죠? 우리 저번에 화학 반응식 배울 때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뷰테인을 연소시키면 뷰테인 더하기 산소에서 뭐가 생겨요?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좀 달라. 그래서 뭐가 다른 이게 첫 번째 일단 그러면 우리 금속 방철솜을 연소하면 자 방철솜 연소 이건 뭐예요? 철에 산소가 달라붙는단 말이야. 철에다가 그러니까 Fe 철이 Fe인데 우리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Fe 더하기 산소 이러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화철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것도. FeO가 만들어지는 거야. 산화철. 자, 근데 이거 좀 또 숫자 우리 맞춰야 되겠다. 화학 반응식이니까. 여기가 O가 2개니까 여기도 2개 만들려고 2. 근데 또 여기가 Fe가 2개 됐으니까 여기다 또 2. 이런 화학 반응식이 딱 만들어졌죠. 자, 이게 뭐야? 여기는 방철솜이나 구리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금속을 연소할 때는 산소가 일단 달라붙는 건 당연한데 얘가 이 금속 자체에 딱 결합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무게가 질량이 커지겠지, 그치? 일단 그냥 생각하면. 근데 이것도 보면 자 방철솜의 연소 볼게요. 철 더하기 산소, 화살표, 산화철인데 닫힌 용기 이것도 역시 닫혀있는 용기라면 더 이상 산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기 안에 들어있는 질량만 일정할 거 아니야, 그치? 닫힌 용기에서는 결합한 산소의 질량을 합하면 반응 전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반응 전에 있는 산소 그 양하고 결과하고 똑같으니까. 그죠? 닫혀있을 때. 근데 만약에 열려있다면, 이 용기가 열려있다면 산소가 계속 들어오겠지. 어느 정도까지는. 그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질량이 오히려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까처럼 또 얘기했듯이, 그럼 이것도 질량 보존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야. 그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닫혀 있을 경우에는 보존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성립을 하는 거고요. 나무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 나무는 우리가 방철솜이나 금속하고는 좀 다른 거. 나무를 태우면 산소하고 결합이 되고 뭐가 생기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죠. 이렇게 생긴다는 거 알았어.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나무는 어떤 재도 당연히 있고, 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야 우리가 거기 질량이 일정해지는데 역시 닫혀 있는 그 용기 안에서는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질량은 일정해요. 왜냐면 기체가 안 나가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열린 용기에서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발생한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밖으로 막 나가버리니까 질량은 당연히 감소하겠지. 하지만 닫힌 용기에서 일단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 보존이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 사실 앙금 생성은 뚜껑 열으나 닫으나 아무 상관없거든.
그래서 여기 뭐 열리고 닫히고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이들은 그냥 앙금이 생기고 반응이 일어나면 그냥 질량이 일정하고 기체 발생은 당연히 기체가 생기니까 닫혀있는 여기 열린 여기 신경 써야 하고 연소 반응 같은 경우도 광철섬 연소하고 나무 연소가 또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가 다 어떠냐면 다 질량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중간에 볼 게 많은데 잠깐 좀 볼게요. 자, 물리변화와 질량 보존 법칙 우리 아까 얘기한 거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도 우리 질량은 보존된다는 거 얘기했고 앙금 생성 반응은 우리 앞에서 우리 1단원에서 2학년 1단원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앙금 생성들은 다 질량이 보존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면 기체 발생 반응 마그네슘하고 묽은 염산하고 섞으면 염화 마그네슘이 생기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역시 닫혀있는 공기에서 보존이 되고 또 아연하고 묽은 염산도 역시 염화 아연이 생기고 수소 발생하고 가산화 수소를 분해하는 것도 역시 물과 산소가 생기는데 닫혀있는 공간에서는 보존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보존된다는 거고 거기 5번은 이제 우리가 그 분자 원자 그 모형으로 우리가 나타낸 건데 분자 모형으로 자 철이 저기 있고 산소가 저기 3개가 있어요. 3분자가 있어. 그랬을 때 연소시키면 저렇게 결합이 돼서 변함이 없단 말이야. 산소의 양. 그래서 이것도 일정하고 하지만 그리고 나무도 마찬가지로 산소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결합된 양도 또 하물며 또 남는 양까지도 그냥 똑같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된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오른쪽에 한번 풀어볼까요? 천천히 풀어도 되니까 내용 별로 안 어려운데 좀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고
해볼까요? 다 했어요? 자, 왼쪽부터 21페이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산물의 총질량은 같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앙금 생성 반응에서 반응 전후의 질량은 일정하다.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은 닫힌 용기에서는 일정하고 열린 용기에서는 감소하고. 네, 강철솜과 나무 연소의 질량 변화는 강철솜은 닫힌 용기에서는 일정, 열린 용기에서는 증가. 산소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나무가 연소됐을 땐 닫힌 용기에서 일정, 열린 용기에서 감소.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물이 수증기가 나가버리니까. 자, 오른쪽 1번.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1번.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다. O. 물리 변화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X죠. 기체가 반응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죠. X. 자,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반응 전후의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 자, 3번은 두 용액이 염화나트륨 질산은 반응에서 염화원과 질산나트륨이 생겼는데 질량은 바로 같다. 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묽은 염산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반응시켰다. 이렇게 막 흔들어서 섞었겠지? 자, 변화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맞아요. 이산화탄소 생겨요. 기체가 발생함으로 나의 질량이 가의 질량보다 작다? X죠. 이건 같지. 뚜껑 닫혀 있으니까. 나에서 반응이 끝난 후 유리병의 뚜껑을 열면 질량이 감소한다. 그렇지. 열면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O. 자, 그다음 5번. 5번은 아예 그냥 열린 용기라고 되어 있어요. 열린 용기에서 질량이 감소하면 감소, 증가하면 증가, 일정하면 일정이었으래.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 반응시킨다? 이거는 열려있으니까 감소하겠다. 그치? 강철섬을 연소시키면 검은색 산화철이 생긴다? 이거는 산소가 들어오니까 증가하겠네. 항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바륨 수용액을 반응하면 이건 앙금이잖아. 앙금 생성. 항산 바륨이 생기니까 이건 일정하겠다. 나무를 연소시키면 열과 빛을 내면서 타고 재가 남는다. 열려있으니까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날아가니까 감소하겠다. 그래서 감소, 증가, 일정 감소. 서윤아. 그 다음에 6번. 공기 중에서 강철솜 21g을 가열한 후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27g이었다. 강철솜과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6g이지. 자,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조금 내용을 보고 있으세요. 이거만 볼게. 일정 성분비 법칙은 뭐라고 했냐면 화합물을 구성할 때 그 성분 원소들끼리에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끼리 질량비가 일정하잖아요. 자, 거기 그러면 성립하는 까닭. 왜 성립한대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여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은 수소 2개, 탄소 1개 이렇게 항상 결합하잖아. 그런 항상 똑같은 개수비로 결합하니까 바로 질량비도 일정하잖아요. 또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서는 성립하지만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만 물리변화, 혼합물 이런 데서 성립을 하는 거지 이게 그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인 거지. 뭐 예를 들어서 H2O 하고 H2O2 이건 다른 거지. 그럼 우리 일정 성분비 법칙을 어떻게 우리가 배웠는지 봅시다.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우리 화합물, 뭐 물이나 이산화탄소나 뭐 이런 NH3, 암모니아나 화합물을 구성하는 걸 먼저 보면, 자, 물이 나왔어요. 물은 우리가 H2O죠. 그럼 H2O고 H가 2개, 산소가 1개. 그죠?
그리고 이 개수가 그러니까 H가 2개고 산소가 1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질량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H는 질량이 그냥 원자 자체 질량이 1이고요. O는 16이야. 이건 뭐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H2O가 있어. 그럼 H가 1인데 H 대 O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H는 1개인데 1개가 아니고 2개인데 그 질량비가 1이니까 여기다 하나 1 곱하기 2개. 그래. 그 다음에 O는 하나죠. O는 1개인데 질량이 16. 16 대 2. 이렇게 되겠죠. 하나. 미안해. 하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2 대 16이 되겠죠. 16 곱하기 2인데.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1 대 8. 그래서 물을 이루는 H와 O의 질량비는 바로 화합물을 이루는 질량비는 1 대 8로 되어 있는. 그 다음 우리 암모니아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자주 나오고 또 암모니아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암모니아는 우리 NH3죠. NH3. N이 1개, H가 3개. 자, N의 그 원자의 질량비가 얼마냐면 N 원자의 질량비는 14. 이거는 우리가 문제에 나오면 문제에 이렇게 딱 그 귀퉁이 이렇게 써 있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H는 1이고 원자의 질량비가. 그럼 우리 N 대 H는 어떻게 되냐면 N이 14고 이거 1개. 그 다음에 대 H는 1이면서 3개. 그러면 14 대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이루는 N 대 H는 바로 14 대 3의 질량비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또 우리 자주 나오는 건 뭐 있냐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라는 화합물은 어떤 질량비인가 봅시다. 자, CO2고요. 요거 C는 얼마? C는 12. C는 12의 원자의 질량이고, 그 다음에 O는 아까 우리 봤듯이 16이고. 그러면 C 1개, C 원자 1개, O 원자 2개. 그래서 C 대 O는 12 곱하기 1 대 16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12 대 32. 이거 정리할 수 있지. 그러면 얼마? 3 대 이렇게 정리.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C와 O의 저 화합물의 질량비는 바로 3 대 8로. 마지막 거 하나 있으니까 하자. 산화물이. 산화물이는 우리 저번에 화학 반응할 때 CuO. 여기서 Cu는 얼마래? 질량이 64. 64. 그 다음에 O는 16. O가 자주 나오네. 하나씩이네. 그러면 CU 대 O는 64 대 16. 그럼 얼마? 4 대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산화물을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그 화합물의 질량비는 4 대 1. 이렇게 우리가 이 화합물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볼트하고 너트를 사용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볼트하고 너트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이러면 이거 일정 성분비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화합물 BN2를 만들 때 질량비도 보자. 자, 볼트 2개, 너트 4개가 있어. 그러면 BN2니까 볼트 하나, N 2개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딱 남는 거 없이 딱 떨어지네. 그치? 2개가 만들어지네. 자, 이럴 때도 우리가 다 값이 나와요.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그 질량비를,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가로 밑에 있는 것처럼 볼트는 5g, 너트는 2g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각각의 질량이. 그래서 볼트 대 너트는 5g 1개, 5g 곱하기 1하고 2g짜리 너트 2개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5 대 4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볼트 나온다, 너트 나온다, 일정 성분비다. 딱 그거 잊지 마세요. 이거 무슨 법칙이지? 라고 헷갈릴 것도 없어.
사실 선생님 어렸을 때는 솔직히 조금 헷갈렸었어. 무슨 법칙이지 이게 도대체? 막 볼트 나오면 헷갈리는 거야. 근데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냥 나오면 그냥 그 질량비만 생각하면 되니까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보니까 볼트가 2개 있고 너트가 6개 있었어. BN2니까 당연히 하나, 2개 결합하고 나오니까 너트 2개가 남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놓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산화불이 조금 있다 하면서 우리 일단 여기 앞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보자. 그 부분. 여기 왼쪽에 네모칸 세우기는 위에 3개 할 수 있고요. 7, 8, 9, 10까지 풀 수 있겠다. 풀어보세요.
여기 했니? 아, 하고 있어. 하세요. 물어본 거야. 하고 있구나. 천천히 하세요. 재촉하는 아니고 물어본 거니까 천천히. 그냥 1단원에서 이 부분을 잘 지나가야지, 잘 익히고 가야지, 이 1단원이 어렵지 않은 단원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빠르다 하는 거에 대해서 꼭 말해. 할까요? 자, 봅시다. 우리 왼쪽에 먼저 볼게.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것, 일정 성분비 법칙. 물을 구성하는 수소,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이 됐지. 그래서 볼트 B와 너트 N을 이용하여 화합물 BN2를 만들 때 B가 5개, N이 10개가 있으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BN2를 5개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7번, 23페이지 7번.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면 O, 옳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화합물을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 O, 거기 성립했잖아, 화합물. 이들을 화합물이라고 해. 균일 혼합물은 2번, 성분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으므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 X죠. 우리 혼합물은 일정 성분비하고 아무 상관없어. 질량 보존의 법칙만 그냥 해당하는 거야. 자, 3번. 화합물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여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항상 물은 H2O고 항상 아모니아는 NH3고 이렇기 때문에 질량비가 같은 거지. 자, 8번.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을 모두 골라보면 바로 디귿 리을이겠지. 화합물만. 공기, 설탕물은 다 혼합물이에요. 디귿 리을. 자, 9번.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이다. 수소 6g과 산소 32g이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물의 질량은 얼마야? 더하면 되죠. 38. 자, 36. 미안해. 36.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반응했다고 해서 다 쓰인 건 아니야. 그럼 1대 8의 비율이 돼야 되는 거 지금. 그러면 뭐가 지금 남을까? 지금 뭔가 하나는 다 반응이 되거든. 되게 되거든. 그러면 수소 6g과 산소 32g이니까 남는 게 뭘까요? 남는 게 수소 지금 2g이 남을 거야. 그래야지 1대 8로 결합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수소 4g과 산소 32g이 완전히 반응한 거니까 물의 질량은 36g. 아이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완전히 반응할 때 그러면 다 합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비율이 맞아야 돼. 질량비가 1대 8이라는 질량비가 맞아야 하니까 바로 수소 2g이 남고 아무튼 수소 4g과 산소 32g이 반응한 거지. 그래서 물은
36g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10번. 그리고 볼트 B와 너트 N을 이용하여 화합물 BN2를 만드는 반입니다. 화합물 BN2를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을 구하십니다. 자, B 하나하고 N 두 개란 말이야. B 하나와 N 두 개인데 지금 볼트의 질량은 3g, 너트의 질량은 2g인데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3 곱하기 1 하고 3 곱하기 1 대 2 곱하기 2. 3 곱하기 1 대 2 곱하기 2. 왜냐면 2g짜리 두 개니까. 그럼 뭐야? 3대 4. 답은 3대 4. 자, 그럼 이 볼트하고 너트는 바로 3대 4의 질량비로 결합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2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자. 볼트 20개와 너트 30개를 이용하여 체제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은 얼마일까? 6개? 잘 보세요. 충분히 어느 하나는 최대로 만들어야 돼. 최대로 다 써야 돼. 그렇게 생각해. 하나는 최대로 다 씁시다. 그럼 볼트를 20개를 최대로 다 쓴다면 너트가 모자르지. 그죠? 왜냐면 우리 3대 4의 비율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럼 너트 30개를 다 쓴다고 생각하면 볼트는 남겠죠? 볼트 몇 개 쓸 수 있어? 볼트 몇 개가 남아요? BN2입니다. BN2로 결합해야 되니까 BN2 볼트 20개와 너트 30개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화합물 BN2. 그럼 B는 1개, 너트는 2개. 이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볼트 15개와 너트 30개가 반응해서 5개가 남겠지 결과적으로. 그죠? 그래서 총 15개의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일정 성공비 법칙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화합물. 수많은 우리 화합물을 알잖아. 걔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볼트 너트. 볼트가 몇 개, 너트가 몇 개 하는 그런 반응.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가 지금 이제 배울 바로 산화불이. 우리가 산화불이라는 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산화불이라는 게 생성될 때는 불이 더하기 산소 산화불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화학 반응식에서 숫자 맞춰줘야 되니까 또 이렇게 해주고. 아무튼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걸 직접 해보는 거야. 산화불이 그러니까 불이 4g일 때 산소가 얼마 필요하냐 했더니 1g이 붙었고 불이 8g을 태웠더니 산소가 2g이 붙었고 12 했더니 3g 16 했더니 4g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0일 땐 당연히 0이니까 0으로 가고 자 그래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불이가 4g일 때 산소가 1이죠. 몇 대 몇이야 질량비가? 4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산화불이도 한번 봤어. 그랬더니 불이가 4g일 때 산화불이가 총 5g이 되고 8g일 때 이게 10이 되고 또 이렇게 12g일 때 15 불이가 그래서 또 역시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불이 일단 여기서 불이 대 산소는 4대 1이고 여기서 불이 대 산화불이는 얼마예요? 4대 5가 되는 거지. 여기 4일 때 5, 8일 때 10, 뭐 이런 식으로. 그지? 4대 5가 되지. 그럼 결국 불이 더하기 산소는 산화불이니까 이게 우리 식이니까 화학 반응식이니까 불이 대 산소 대 산화불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대 1대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정 성분비로 바로 그 밑에 있는 게 그 3번 산화불이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가 바로 그런 실험이에요. 이거 말고도 우리 오른쪽에 5번에 보면 산화마그네슘도 마찬가지야. 산화마그네슘 3g일 때 산소가 2g이 쓰여 저기 붙더래.
마그네슘 3g일 때 산소가 2g, 마그네슘 6g일 때 산소 4g. 그러니까 그 질량비가 3대 2가 되고 결국 또 산화 마그네슘은 3대 2대 5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불이든 마그네슘이든 이런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이 된다는 거 알았고요. 그다음 그 위에 바로 위에 보면 불이 4g을 가열할 때 생성되는 산화불이 질량이 이제 올라갔잖아 사실. 올라갔는데 처음엔 질량이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이제 그 더 이상 산화불이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대.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올라 계속 안 올라가? 계속 산소가 달라붙으면 될 텐데. 불이가 한정적이잖아. 그치? 불이를 계속 공급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계속 조금씩 용량을 늘려가면 붓긴 붓는데 우리 보니까 불이가 모두 반응한 후에는 질량이 일정해진다. 물론 불이를 더 넣어주면 당연히 올라가지. 근데 일단 여기 있는 걸로 했을 경우에는 불이가 일정해지면 불량이 일정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방금 배웠던 산화불이 반응도 역시 마지막에는 끝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바로 위에 또 우리 3번을 보니까 물하고 가산화수소는 원자가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 비율이 일단 배수비가 다르잖아. 물은 2대1, 수소 대 산소가 2대1이고 가산화수소는 1대1, 수소 2개, 산소 2개니까 결국 1대1인데 아까 우리 계산한 것처럼 그 16 곱하기 1, 그 다음 1 곱하기 1 하니까 1대 16이 돼버리니까 이건 전혀 다른 물질이지. 이제 가산화수소하고 물은 원자의 종류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거죠. 자, 남은 거 우리 풀어봅시다. 박물관 갔다 왔다고? 검사할 거. 재밌었다. 풀었죠? 자, 왼쪽부터 그냥 정리할게. 산화 제2불이가 생성될 때 불이산소는 4대1. 자, 오른쪽 11번. 불이가루를 가열한 산화불이가 될 때 불이와 산소의 질량 관계는 4대1이고 불이 20g이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산화불의 질량은 25g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기체 발생은 이제 우리가 뚜껑을 열지 않으면 우리 그 26페이지 그 두 번째 실험처럼 뚜껑을 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하지만 뚜껑을 열면 기체가 빠져나가니까 조금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다음 우리 오른쪽에 27페이지 산화불이 우리 방금 우리가 봤던 그 그래프로 봤던 건데 실제로 이렇게 도관이라는 그 그릇에다가 불이가루를 넣고 그 가열을 하는 거야. 그럼 저렇게 색깔이 까맣게. 그게 이제 산화불이에요. 산화불이가 생겼고, 그 산화불이 그 질량을 달아봤더니 처음에 우리 그냥 도가니 5개 질량 나눴잖아요. 0.4, 0.8, 1.2, 6.6, 2.1 이렇게 넣어서 각각 가열한 거고, 그리고 또 그거를 뭐 산화불이 만든 다음에 또 질량을 측정을 했더니 처음에 0.4 불이가 담겼던 게 산화불이는 0.5. 그러면 나머지 우리 산소가 0.1이 결합됐다는 얘기지. 그런 것처럼 0.8이었는데 1.0 되고 1.2였는데 1.5 되고 계속 이렇게 늘어났죠. 산소의 양이. 그래서 결국 불이 대 산소가 4대 1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정리를 하면 불이가루를 가열하면 불이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불이가 생성된다. 산화불이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불이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로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이거 밑에 26페이지, 27페이지 아래쪽에 풀어보세요.
거니까 그걸 조금 하고 있을까? 29페이지. 그리고 맞춥시다. 그럼 맞추면 되니까. 아깝잖아, 시간이. 페이지 1번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 수용액이 가능하면 질산 나트륨 앙금이 생성된다? 아니죠. 염화운이죠. 앙금은. 실험 1에서 염화나트륨 더하기 질산은의 질량은 염화운 더하기 질산나트륨 질량과 같다. 맞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 탄산칼슘과 묽은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맞아요. 열린 용기에서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한다. 맞아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지. 이거 그렇진 않아. X. 2번 염화나트륨 수용액 30g과 질산은 수용액 25g 섞어서 흰색 앙금이 생성됐다. 이때 생성된 앙금은 염화은이고 전체 질량은 55g. 변화 없지. 자, 3번. 오른쪽 그림은 탄산칼슘과 묽은염산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질량을 등호나 부등호로. 가는 일정하니까 일단 사람이 없을 거고 나는 줄었겠지. 그죠? 그래서 가가 부등호가 열린 그쪽으로 열리고 그 까닭은 열린 용기는 기체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얘기하면 되고. 자, 27페이지 1번. 구리의 질량에 관계없이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은 일정하다? 구리의 질량에 왜 관계없어? 구리의 질량이 늘어나면 산소의 양도 늘어나잖아. 그래서 X. 구리의 질량이 증가해도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B는 일정하다. 맞아요.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 질량이지. 질량 B지. 구리가루 8g이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1g이다? 4대 1은 8대 2겠지? 2g이지. 그래서 X. 구리가루 10g이 산소와 완전히 반응하면 산화제이굴이 12.5g이 생성된다. 4대 1은 10대 X. 그러면 우리 산소의 양이 얼마나 나오는 건가? 2.5 나오네. 그러니까 12.5 맞네. 산화제이굴이. 그래서 다 맞아. 반응하는 구리와 생성되는 산화구리는 질량비가 일정하지 않다? 아니지. 이것도 4대 1대 5의 비율로 우리가 결합이 되죠. 자, 2번.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발생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이죠. 여기 보니까 구리 4, 산화구리 5니까 나머지 산소가 1이겠지. 구리 24g이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은 우리가 구리 대 산화구리는 4대 5니까 4대 5는 24대 X. 그럼 얼마? 30g 돼. 그죠? 자, 이제 앞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냐면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저기도 써있지만 단 기체에서만 해당된다는 거. 이거는 혹시나 뭐 이렇게 다른 고체가 끼어 있으면 이 반응 법칙에 성립하지 않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정한 온도 압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튼 그 상황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질 때 부피비가 간단한 정수비로 성립한다는 거.
자, 우리가 가장 예로 많이 드는 게 항상 물이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화학 반응식 썼었는데 수소와 산소는 물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수소는 H2, 산소는 O2. H2. 우리가 이거 원자의 개수나 종류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 숫자를 어떻게 했지? 여기다 2하고 여기다 2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요 앞에 있는 요걸 우리가 개수라고 그래요. 이 숫자를. 개수라고 그러고 2대 1대 2가 된 거죠. 지금 수소 대 산소 대 물이. 그지? 근데 이게 개수면서도 요 앞에 있는 숫자는 또 뭐야? 분자수이기도 하죠. 분자수라서 역시 2대 1대 2가 나오는 거고. 자, 근데 또 여기서 이것만 잘 세우면 부피비도. 자, 여기 H2라는 그 수소 기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부피 한 부피당 이렇게 수소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표현을 한다면 또 이 부피 안에는 바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 화살표하면 역시 뭐가 생기냐면 물이 생기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피비도 저기 화학 반응식만 잘 세우면 요 앞에 있는 개수비가 부피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지금 물 같은 경우는 2대 1대 2의 부피비로 바로 지금 박스에 있는 게 이게 부피인데 요 2대 1대 2의 부피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우리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의 부피 관계를 보면 그래프 봅시다. 표를 봅시다. 1번 실험 1에서는 반응 전 수소가 10ml, 산소가 5ml 그리고 반응 후 남은 기체가 없어. 그러면 10하고 5가 다 가능한 거고 그럴 때 어떤 수증기가 얼마가 생성이 됐어? 10ml가 생성이 되죠. 맞아요? 실험 2에서는 수소 20ml, 산소 5ml 있었어. 근데 수소가 10ml가 남았대. 그러면 가능한 거는 10ml, 수소 10ml, 산소 5ml에서 역시 수증기 10ml. 실험 3에서는 수소 20ml, 산소 20ml가 있었는데 산소가 10ml가 남았어. 그러면 가능한 거는 수소는 20ml, 산소는 10ml. 결국 수증기도 20ml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B가 바로 2대 1대 2. 다 지금 2대 1대 2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실험한 내용이랑 맞추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개수비가 분자수의 비도 되고 부피비도 되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 화학 반응식만 잘 세운다면 우리 이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번에 보면 있지. 또 여기서 한번 또 여기 짚어야 될 거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거 줄 좀 치고요. 우리는 기체니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같은 그 상자 부피 안에 한 부피 안에는 저렇게 수소가 6개 분자가 있다면 산소도 6개, 암모니아도 6개가 있다는 거. 요거는 우리가 잘 기억해 놓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우리가 또 화학 반응식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부피비를 한번 따져보면 지금 방금 수증기 이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 N2 플러스 3H2 화살표 2NH3 이거였는데 앞에 있는 그 숫자가 개수비고 1대 3대 2고 바로 또 분자수이기도 하고 또 그 하나의 부피 수이기도 해서 부피도 역시 부피값도 역시 1대 3대 2가 된다는 거. 염화수소는 H2 플러스 CL2 화살표 2HCl인데 이 앞에 있는 역시 개수비가 바로 부피의 비도 같고 분자수의 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산화질소도 역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 거기 플러스 강의 1번에 보면 우리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기체 반응 법칙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거야. 거기 보면 탄소가 나와 있는데 탄소는 기체가 아니에요. 탄소는 우리 왜 연필심
다이아몬드 이런 거 다 탄소 분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 우리 탄소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아무튼 이럴 때는 기체 반응 법칙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서 성립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가 참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암모니아 생성 반응과 화학 반응 법칙 이런 거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기체 반응 법칙은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할 때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 부피비가 1대 3으로 일정하다는 거하고 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질소, 수소의 질량이 암모니아 질량하고 같고 또 일정 성분비 법칙은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그 화합물의 구성 부피가 아까 우리 했듯이 14대 3으로 같았죠. 결국 이렇게 다 화합물, 또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법칙을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됐어요? 한번 문제 풀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얘기하고 팁을 하나 주면 여러분 지금 여기 25페이지에 14번 같이 표가 밀리리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거는 부피비,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한 문제고 뒤로 넘겨서 30페이지, 31페이지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31페이지, 다이어그램 31페이지 15번 보면 15번 그 위에 표를 보면 거기는 단위가 뭐예요? 그람이죠. 이건 뭐예요? 질량비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 그러니까 표가 이런 게 자주 나와. 뭐가 남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럴 때 그람이면 이건 질량비, 일정 성분비 법칙. 밀리리터면 부피비. 이거는 기체 반응의 법칙.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라고 미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많거든. 뭐냐면 선생님 이거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일정 성분의 법칙이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딱 구별해서 문제를 풀자. 자, 풀어봅시다. 오른쪽에 우리 25페이지
다 했어요? 해볼까? 자, 우리 왼쪽부터 25페이지.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리가 성립한다.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각 기체의 부피비는 바로 분자수의 비와 같다. 우리 아까 개수가 바로 분자수의 비, 부피비라고 그랬지?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부피비를 보니까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는 2대 1대 2, 질소 대 수소 대 아모니아는 1대 3대 2, 수소 대 염소 대 염화수소는 1대 1대 2, 질소 대 산소 대 이산화질소는 1대 2대 2. 자, 오른쪽에 12번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면 O, 옳지 않은 건 X 아래. 기체 반응 법칙에 따르면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맞죠? O.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각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수의 비와 같다? 맞죠? 앞에 있는 숫자와 같았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합하면 항상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와 같다? X죠. 이거는 그렇진 않아. 합쳐서 되는 게 아니야.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맞죠. O. 자, 13번. 수소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 부피래. 수증기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비를 구하면 수소는 2개, 산소는 3개, 수증기는 2개니까 2대 1대 2. 수소기체 60ml를 충분한 양의 산소기체와 완전히 반응시킬 때 반응하는 산소기체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30ml. 생성되는 수증기 부피는 60ml. 자, 그리고 14번. 우리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거 표로 해서 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실험일은 40ml 있었고 A가 40ml, B가 10ml 있었는데 아무튼 C가 20ml가 생겼어. 기억은 아직 모르겠네. 자, 일단 실험 1을 보면 40하고 20이 있었는데 남는 게 없는데 40이 생겼어. 그럼 우리 B가 나왔죠. 2대 1이라는 B가 나왔어. 2대 1대 2. 그럼 기억도 나오겠네. 바로 A가 20이 남겠고, 그래서 기억은 A 20ml. 그 다음에 이제 3번, 실험 3을 봤더니 30, 30인데, 아무튼 30이 생겼는데, 우리 2대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거는 B가 15ml가 남겠네. 그지? 그래서 니은은 B15 이렇게 되겠어. 그리고 기체 A 70ml와 기체 B 40ml를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기체 C의 부피는 바로 2대 1이니까 70대 35가 반응하겠지. 그러니까 기체 C는 70ml가 생기겠지. 2대 1대 2니까. 그래서 2번의 답은 70ml. 15번. 질소기체 20ml와 수소기체 80을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 40이 생성되고 수소기체가 20 남았다는 거 보니까 수소기체는 60이 쓰인 거니까 20대 60대 40이니까 1대 3대 2. 그 다음에 수소기체 400ml와 염소기체 100ml가 완전히 반응하여 염화수소기체가 생성될 때 우리 염화수소기체는 그때 1대 1대 2인가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수소기체 400과 염소기체 100ml. 그럼 뭐야? 얼마야? 남는 기체 정도. 수소기체가 300이 남겠네. 그지? 100ml만 반응하니까. 뭐 그렇게 풀어가면 돼. 막 엄청 어렵거나 그렇진 않지. 그래서 우리 문제도 지금 보니까 엄청 쉽네. 그리고 우리 이제 마무리서 단원 마무리 한번 봅시다. 우리 단원 마무리 좀 해야지 이제 정리가 되지. 오늘 우리가 배운 거 여기 8번부터 19번까지 딱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풀어봅시다. 42페이지 8번부터 43페이지 19번까지.